최근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녀석 들어왔어. 그 녀석들이 나타난 그곳. 한강. 이제껏 알려진 바 없는 괴생물, 떠나지 못하는 새, 강력한 이빨의 맹수들. 시민들의 안식처인 이곳 한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성 생물체가 한강 하류에서 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손 약한 사람은 독성분이 있어서 마비가 와요. 몇백 마리가 와서 그냥 휘짓고 나가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5월 달부터 무대기로 온 거야. 포악한 성질 탓에 사람까지 공격한다는 외래종 거북입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신종생물과 대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는 이들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그곳은 바로 이곳. 한강 상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상수도 보호구역의 한 무인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곳입니까, 선생님? 네, 저거. 예, 저희는 지금 어떤 괴 생명체 때문에 초토화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팔당호에 이렇게 떠 있는 섬이잖아 이게. 예. 족자섬이라고. 예. 섬이 많이 망가졌죠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울창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참나무 숲이라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침엽수가 다 망가졌어요. 침엽수가 아무래도 그 잎이 크기 때문에. 활엽수가 큰 거고 침엽수는 소나무리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섬. 나무로 울창했던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세물 박사 연구팀은 섬에 내려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에는 언제나 야생 동물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언제든 경계를 멈춰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섬 전체가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떤 야생의 배설물로 보이는데요. 연구팀은 하얀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큼한 걸 보니까 산성을 띠고 있는 배설물들입니다. 아마 이 배설물들 때문에 이렇게 식물들이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뼈로 봤을 때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군요. 아마 너구리랑 싸우다가 죽은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너구리는 없고 저기서 놀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새가 떨어 죽어요? 떨어져서 죽은 거야. 새? 그러니까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빈혈이 걸렸지 뭐야 이게. 여기 머리도 있네. 아, 그럼 뭐 여기까지. 목이 여기까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입니다. 와, 목 빠지게. 야, 이게 목이 굉장히 긴 거야. 이게 몸체는 여기까지고 머리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오, 길다면 길다면 이게 곡식을 쪼아 먹는 새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새 같은데. 저기 둥지가 있네요. 어떤 새의 둥지인지 파악이 좀 불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올라가서 제대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 보지 뭐. 이거 뭐. 누가요? 아, 박사님이 올라가야지. 누가 올라가? 이곳의 새들은 평균 12m의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검은 새들의 정체는 뭘까요? 나르네. 선생님 뭐 보이세요? 지금 여기 둥지가 많네, 굉장히. 내 그 눈높이로 둥지들이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어요, 지금. 여기. 대박. 선생님 조심하세요. 거기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뭐 새끼들이 2마리도 있고 3마리도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는? 다 가마우지. 가마우지. 민물 가마우지. 1m에 달하는 큰 몸집에 먹성 좋은 물새입니다. 겨울철 새인 민물 가마우지는 보통 시베리아나 중국 북동부에서 여름을 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이곳 한강 상류에 둥지를 뜬 이유는 뭘까요? 범인은 범죄의 현장을 반드시 찾아오는 법. 깜짝 놀라셨죠? 자연을 관찰하려면 가장 자연과 닮은 상태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민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채취를 지우고 인위적인 색깔을 배제한 채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이. 오이, 깜짝 놀랐어요. 좀 나타났어요, 선생님? 아, 가마우지가 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긴 잠복의 끝. 선생님. 예. 뭐 하세요, 지금? 옥새 봤는데? 이래가지고 가마우지 어떻게 봐요, 선생님? 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왔어. 뭐? 가마우지예요? 예, 이게 민물 가마우지. 지금 몸단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정면 모습만 보면 약간 독수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부리가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먹이를 먹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물갈퀴도 발톱이 이렇게 나무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물에서도 이렇게 그 물질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잠수를 잘해요. 민물 가마우지는 잠수성 조류로 수면 아래로 20m 이상 잠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깃털에 기름샘이 없어 더 깊고 빠르게 물속을 누빌 수 있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과거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가마우지 목에 줄을 걸고 물고기 사냥을 해왔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사냥한 물고기를 목에 저장해와 새끼들에게 나눠줍니다. 새끼는 40여일간 둥지에 머무는데 섬은 밥 달라는 아우성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육식을 하는 새라 분변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둥지가 있는 곳은 만성적인 백화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성이 강한 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배설물들이 나무를 죽일 수밖에 없죠. 배설물의 양이 또 많다 보니까 잎들에 그런 배설물이 묻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죠. 배설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토양 자체가 산성화돼 버리니까 이 토양이 산성화되면 나무들이 이제 뿌리가 이제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고사하게 됩니다.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민물 가마우지의 서식지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밤섬도 가마우지 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덮친 곳은 하얗게 말라가거나 초토화됩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하루에 40km가 넘는 곳까지 사냥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뿐만 아니라 인근 양어장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평창. 치어 때 한 5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 다 먹었어요. 5만 마리를. 41년간 양어장을 운영해온 어민은 올해 민물 가마우지에게 3천만 원어치의 송어를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와서 말이야.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야. 계속 오면 뭐 어떻게 살아요 내가. 20마리, 30마리가 막 오는데 하늘이 말이에요. 새카매요. 한강 최상류. 외갈이나 수달이 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보이지 않던 새가 떼로 습격한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가마우지 떼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은 한강 상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창 어업 중인 행주 어촌계 어부들. 안녕하세요. 얼마나 잡으셨어요? 얼마나 잡았냐고요? 에? 에? 한강은 오래전부터 서울 경기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엄청 나왔네. 이것이 지금 잠깐 잡은 겁니다. 엄청 많네. 오늘 잡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게 이 한강이라는 데가 기수 지역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런 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통발 속에 들어갔던 특히 이곳의 주 어종은 민물장어. 4월 봄철이 되면 한강 하구의 어부들은 실뱀장어 잡이에 몰두합니다. 요게 2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뱀장어는 어부들의 1년 수익을 책임지는 효자입니다. 끈적끈적한 애기. 그런데 최근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실뱀장어 어망에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거의 없어요. 그 실뱀장어 들어가는 집이잖아. 그럼 이 속에 걔네들 진액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속에서 이렇게 꺼내면 실뱀장어하고 진액하고 뭐 끈벌레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다 죽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거를. 몇백 마리씩 막 이렇게 죽어 있어 봐요. 난생 처음 보는 빨간 벌레. 어부들은 왜 실뱀장어가 죽어나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장어는 스태미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별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어는 저먼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나라로 옵니다. 어린 몸으로 3,000km를 헤엄쳐 한강까지 온 실뱀장어의 갑작스러운 떼죽음.
배달이요. 네, 문 앞에 두시면 돼요. 아, 계산 안 됐는데요.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우선 문제가 된 이 붉은색 벌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강 하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생명체. 그러나 누구도 이 생물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정부 기관들은 급하게 합동조사반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커스돼 있었던 거는 많은 개체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종인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얘는 어떤 종이냐. 지금 한강은 우리 수도권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녹조까지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발생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산 장어가 헐값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끈벌레나 녹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생물. 무척추동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할까요? 약간 어디 산골이나 이런데 그렇게 희귀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강에서 좀 많은 개체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종인지를 당장 시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전공자가 우리나라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동료의 말대로 우리나라에는 끈벌레의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 유형동물 연구자들이 모인 학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 여기 있네요. 전 세계에서 모인 인원이 20명도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빨간벌레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미국 유전자은행에 등록된 종과 대조해봤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좀 불행히도 일치하는 종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동종을 해야 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혹시 유형동물 관련된 연구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일본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세계적인 종 분류학자인 홋카이도 대학교의 카지하라 교수에게 시료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파악된 끈벌레는 120여 종. 카지하라 교수는 우리가 보는 끈벌레가 열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쪽에서 유전자 시퀀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랑 일치하는 종이 없으니까 신종일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 한강 한복판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생명체. 몸에 마디가 없고 하얀 입주머니를 가진 외관의 특성을 보고 학자들은 유형동물의 한 종류라고 추측했습니다.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양쯔강. 이곳에서 한 학자는 1998년 신종 끈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니하오. 你好，我是孙思春。好。샘플을 찾는 과정이 어땠나요? 这个 protesis 这个单词呢是个拉丁语的一个单词，它的本意是属于草地的或者长在草地上的这么一个意思。我们刚开始采集到这个虫子呢，就是在那个草比较多的地方，就是三棱标草长得比较多的地方。那样的环境，在它草根附近的那个泥里面发现的，我们就猜想呢，这个虫子可能喜欢有草的地方，我们就给它起了这么一个名字，来描述它的生活环境。好。그 끈벌레 튀겨 먹으면 맛있나요? 这味道好像不是很好。 잘하는 집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你闻一闻这个味道，就感觉不太好。很多柳虫是有毒的。它这个闻呢是分叉的，
一伸出来以后像个树枝一样，黏糊糊的。我被它粘在手上过，倒是没有别的感觉，痒，我感觉是有一点点毒，导致这个手微微的发痒，不疼。 好啊好啊。 드디어 찾은 빨간벌레의 정체. 예민해프트 버릇 예민해스 버릇 예민해스 브라티시게 마. 두 끈벌레의 염기 서열이 일치하며 비밀이 풀렸습니다. 이미네메르테스 프란테시스는 네메렌시아, 즉 유형 동물문에 속하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끈벌레는 강한 포식자입니다. 어린 물고기나 강바닥에 사는 생물들을 마구 먹어치우죠. 끈벌레는 몸을 늘려 바닥을 기거나 헤엄을 치는 생물입니다. 쉽게 몸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앞머리 쪽에 있는 입주머니에서 신경독을 내뿜어 먹이를 마비시킵니다. 몸속 입주머니를 밖으로 던져 사냥압을 잡은 뒤 배 쪽에 위치한 진짜 입에 집어넣습니다. 입주머니 모양에 따라 일자 형태인 종과 나뭇가지처럼 쭉 뻗어나는 종으로 나뉩니다. 오랫동안 한강에서 살아왔다는 끈벌레. 그런데 왜 최근에서야 대규모로 발견된 걸까요? 끈벌레 생태 조사를 해온 유재원 박사는 최근 한강의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한강 하구의 염도가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것. 먹이 먹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 사는 끈벌레가 이런 환경 변화에 반응한 겁니다. 끈벌레들이 많이 나타나던 그 시기에 그 한강의 그 수위가 좀 낮아져서 그 한강 주변에 식생들이 자리 잡은 갯벌이 좀 그전보다 넓어진 것을 확인했고요. 염분도가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유량 감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런 것으로 이제 얘네들의 서식처 범위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을 거다. 염도에 굉장히 예민한 끈벌레가 한강 하구의 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한강 하구의 염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단순히 이제 자연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종에 대해서 막 이제 알게 됐다 싶으니까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바꿔놓은 한강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는 없었고요. 한 15년 그때 정도에는 한 20마리 그 정도 날아다니더니 이게 지금은 완전히 여기 섬 전체를 다 그냥 가마우치가 서식을 하잖아요, 그냥. 현재 족자섬에 서식하는 가마우지는 약 1,500마리.
20여 년 전부터 텃세화되기 시작한 민물 가마우지는 이제 한강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최근 20년 동안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수자원 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댐을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저수지도 많이 만들었고 간척도 많이 해서 간척 호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잠수해서 물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준 것이 민물 가마우지가 늘어나게 된 주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민물 가마우지에게 피해를 입지만 야생동물보호법 때문에 어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뭐 군물로 포획할 수도 없고 날아다니는 거니까. 천상 제일 좋은 거는 뭐 총으로 잡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자연과 인간의 싸움. 괴물이 돼버린 민물 가마우지와의 전쟁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환경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허가를 받으면 올해 7월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으면 포획할 수가 있게 되죠.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등.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수색 끝에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수컷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맷비둘기, 청설모, 그리고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모든 행복이 자연보다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항변합니다. 이 세상에 네 생선 내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식 키우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가마우지, 가마우지. 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좀 나가봐야겠습니다. 중랑천에서 괴물이 잡혔다고 하네요. 서울 7개의 자치구를 관통하며 도심의 허파가 돼주는 한강의 지류 중랑천. 뭐 걸려 있어. 환경단체 중랑천 사람들은 최근 통발에서 기이한 거북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몇 마리야? 거북이 3마리. 성질이 고약해. 자라. 어이구. 화났어. 화났어. 늑대거북. 한국 토종거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관의 늑대거북. 북미가 원산지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게 불가능한 종입니다. 또 뭔가 잡혔군요. 네. 주거지 한복판에서 발견된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 가까이 통발 가까이 있어서 이번엔 꺼내겠네. 야야야야. 국내에서는 천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녀석입니다. 바로 무는 힘 때문입니다. 이 녀석의 취향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체감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휴대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거 드려요? 선생님 걸로 네. 여기 있습니다. 있어? 주세요. 오, 문다. 지금은 경계만. 물었어요. 지금 물었어요. 물었어요.
정말 깨졌어요, 액정이. 자, 여기 분명하게 이 늑대 거북이의 치악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담당 PD님 휴대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얘한테도 그렇고. 휴대폰을 깨버릴 정도의 치악력. 늑대 거북은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은 인간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지정되지만 생태교란종은 다릅니다.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생물 멸종 원인의 40%는 침입 외래 생물인 만큼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토종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외래종. 대부분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해외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식용 또는 여가용으로 들여온 외래종들이 기존 생태고리와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늑대 거북은 어떻게 서울의 하천 한복판에서 발견된 걸까요? 비밀은 어릴 적 귀여운 모습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늑대 거북은 애완용으로 공식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크기, 뾰족한 등갑은 애호가들을 매료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의 미성숙한 모습만을 좋아하고 소비합니다. 성장이 빠른 늑대 거북이 30cm가 넘게 되면 먹이 수급과 배변 등의 문제로 웬만한 도시 가옥에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죠. 그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땐 꽤나 키웠는데 말이죠. 몸집이 커지면서 처치곤란해진 늑대 거북은 인근 하천에 버려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행위는 의도치 않은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한 장만 찍어주세요. 찍어달라고요? 네. 아, 예뻐요. 잘 나왔어요. 한 번 더. 물속까지 설치를 해놓으셨군요. 네, 그 이제 물속에 있는 것들 얘네들 행동을 보기 위해서 예. 이제 카메라를 한 몇 개를 설치해놨어요. 암수가 만나 교미를 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거 이게 그 야생 동물. 오, 보이죠? 생식기 보이죠? 아니 야, 그게 꼬리를 딱 감싸고 도망갈까봐. 앞발은 이게 수컷은 발톱이 길거든요. 이게 딱 붙잡고 저는 행동하는 거죠. 사귀는 사이는 맞는 거죠? 늑대 거북이에 물속에서 이렇게 교미를 한다는 거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짝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체 수는 계속 알을 낳고 성장을 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기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전국에 다 퍼질 수 있는 개체 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산란한 다양한 외래종 거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중랑천 수변에서만 130여 마리가 넘는 거북이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 산책길에서 알을 낳으러 올라온 외래 거북을 만났습니다.
등집하려고 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이거 파는 거죠 이제. 딱딱한데 물을 견디고 이렇게 물을 많이 가졌어요. 이야. 인근 땅속을 뒤져보면 쉽게 알동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왔다. 이야 하나 터졌는데 이것도 리버쿠터인데. 난지 이것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주 재면은 이 알 껍질들이 딱 부풀어 올라와요. 이게 지금 하얗게 이제 되는 과정.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 또 다른 종의 외래거북의 알을 찾았습니다. 이야, 이거 붉은기 거북이. 기가 막히게 태어났어요. 빨간 볼이 특징인 붉은 귀 거북은 알을 낳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트로의 멀고 긴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 외래 종일지라도 어렵게 지금 물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들이 아마 풀이 자랐을 때는 한 20-3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땅을 파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이 걸려서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들을 안 버렸다면 여기다 둥지를 안 틀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애완용을 키우고 징그럽다고 해서 버리고 또 귀찮다고 해서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가는. 동물행동생태 연구자들이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산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경 22.88. 22.88. 12.03. 12.03. 국내에서 이제 남생이가 이제 천연기념물이랑 멸종위종 2급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제 보호가 많이 필요한 종이고 행동권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일광욕 장소가 겹치거나 아니면 먹이원이 겹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아스팔트와 산책로로 정비된 도시에서 산란할 공간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레 외래 거북들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랑호수에서 올해 발견된 거북이 둥지 중 약 80%가 외래종, 이곳의 우점종이 돼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거북이를 하천에 놓아주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줬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거북들은 수거돼 살처분됩니다. 가서 도망가고 싶은데 못 가서. 어떡하면 좋아. 난감하네 이걸 처리하려면은.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신고도 하고 관에서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현장에서 뭐 파묻든지 처리하는 걸로.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네. 현장에서 이동하면 그 자체부터도 벌써 불법으로. 이동시키면 벌금이 2천만 원에서 불법이죠. 네, 이동시키는 건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2천만 원. 네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사람의 눈에 띄거나 잡히면 죽어야 하는 운명. 네. 혹시 폐기 처분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열 처리. 인간이 데려와서 인간에게 키워지다. 인간에 의해 버려지고 이제는 폐기의 대상이 된 생명들. 측은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죠. 이 친구들이 이 땅을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애완동물로서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수거되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게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 미안한 마음도 항상 들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교란종인 늑대거부. 북미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귀한 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국에서 비옥한 토양의 상징인 지렁이. 미국에서는 건드리면 10cm 이상 뛰어오른다고 미친 점핑벌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렁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ut like this whole thing and this whole thing and we'll just pull like at all. 미국 동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렌 씨 부부. 2017년 처음 미디어에서 이름을 접한 지렁이가 밭을 점령했습니다. See how they're just moving through this? Nasty, just nasty. You know, all creatures are God's creatures, but if you don't belong here, friend, I'm sorry. Find another place to live. Ugh. Now I just can focus it on this disgusting foreign worm, and then that's where I can put all my stress. So I think that people are really prone to panic about it. Like, we have a lot of invasive species now. See how big they can get? And they're just 외국 주경이 like 유행하면서 worms. 흙과 화분을 통해 유입된 아시아 지렁이. 천적이 없어서 개체 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With them is realizing as they're collecting data that like they're casting so many, and that's actually the problem because like our European night crawlers, they're like loners. They don't like group up like this in massive amounts. It's so They just keep coming out. You don't even see. Look at that. it's gross. 한국에서와 다르게 지렁이는 이곳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머스타드 가루를 뿌려보니 금방 여러 마리가 기어 나옵니다. So you can just dig into it really easily, very loose.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happens when that soil changes consistency is a lot of these roots get exposed. What they're doing is they are eating up all of the leaf litter from all of these trees that are around and decomposing it really quickly. And they're turning the soil into pellety soil. Not a whole lot of plants can live in there. And the whole soil animal community, things like salamanders and other little arthropods living in the soil, the big food web there, all collapse. 지렁이는 나무나 식물로 갈 영양분을 먹어치웁니다. 이들이 만든 분변토는 이곳 환경에 맞지 않게 건조해 생태 균형을 붕괴시킨다고 합니다. 지렁이의 잘못인 걸까요? A lot of people have gone from loving earthworms to hating earthworms in a really, or having complicated feelings about earthworms in a really short time. And I think that maybe the take-home message for me is that no animal is a villain and no animal is a hero. They're just players in a system interacting with each other. 스스로 바다를 건너갈 힘도 없는 지렁이. 어느새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오랜 시간 동안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풀지렁이거든요. 여기 민물담치. 보통 강의 하구에 주로 서식하는 일반적인 종들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조개류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그 실지렁이 깔따구들은 이제 유기물질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수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그를 먹어야 하는 존재가 사라지든가.
그에게 먹히던 존재의 개체 수가 갑자기 늘게 돼 대발생이 생깁니다. 끈벌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한강 하구에서 그 어획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살고 있던 생물들이었는데 인간들이 점점 그 생물들의 서식처로 다가갔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을 이웃이 아닌 괴물로 여긴다면 진짜 괴물이 되는 건 우리 인간일 겁니다. 조금만 더 이 자연을 알아간다면, 애써 보고 싶지 않아 했던 다른 생명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의 생명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갔냐? 아, 난 여기 있을 게 아닌데. 난 봄에만 보이잖아. 아, 이게 다 가마우지 때문이야. 내가 왜? 시도 때도 없이 똥 싸는 바람에 문제된 거 아냐. 먹기는 열나 먹고.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라고? 너나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너네 나라로 가. 난 뭐 오고 싶어서 왔냐? 가고 싶어도 태평양 건너야 해. 너네 속도 알지? 아까 유 박사 뭐라고 했냐? 지구의 생명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피아에.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맞아, 인간이랑 살기 싫다. 뭐야? 뭐라 그랬어?